안녕하세요. 자녀 양육 고민 해결사 문쌤입니다. 온 동네 온마음 프로젝트 5번째 주제는요. 사회성이 부족한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인싸가 될까요? 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서 이 능력이 뚝뚝 떨어졌다고요. 뭘까요? 네, 짐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사회성인데요. 사회성이란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사람을 잘 사귀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사회적 규범을 따르면서 사회적 활동을 즐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성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온택트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회성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왜? 온라인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사회성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회성이 발달하려면 다양한 정서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대면 접촉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한테서 자꾸 빼앗아 가다 보니까 사회성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요, 매일같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비대면 또는 대면 형태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추세를 더욱 실감하는데요. 2019년도 1월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들이 생략되거나 축소됐잖아요. 등교도 5월까지는 중지되고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학교 상황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리얼한 심리 변화를 알려드리면요. 3월에 학생 상담을 할 때만 해도 학교에 못 가는 걸 내심 아쉬워했습니다. 새 학기, 새 학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반과 친구들에 대한 궁금증,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부터 등교가 본격화되고 나니까 너도 나도 학교 가기 싫다고 난리였어요. 찝고 방콕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집안에서 불규칙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 등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럴 때 친구 사귀는 재미라도 있으면 학교에 갈 맛이 좀 나겠는데 등교부터 하교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급식도 따로 먹게 하고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니까 동급생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친구 사귀는 게 어색하고 서먹하죠. 다행히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 적응력이 좋거든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모습 보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친구 사귀는 요령을 나름 터득한 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그렇죠. 외톨이, 왕따죠? 저도 제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 제일 염려했던 문제가 교우관계였는데요. 왜냐하면 공부, 학습, 생활습관 같은 건 부모하고 자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왕따는 다르거든요. 자녀 개인과 또래 집단의 관계 문제라서 부모의 개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대처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반딸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가해자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어떻게? 반따가 전따가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전교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왕따 또는 아웃사이더 말고 인싸, 즉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아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을요. 첫 번째 비법은 자녀를 존중하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세요. 이건 정말 우리 부모님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부모 역할 중 하나입니다. 왜? 사회성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긍정적인 자아상이거든요. 긍정적인 자아상은 곧 자존감이 자라나는 바탕이 되고요. 자존감이 뭐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죠. 인생의 역경이나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는 감정의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비난, 실수, 시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존감은 부모의 존중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양육 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도 적절하게 주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은 지나치게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뭐든 오케이예요.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도 오냐오냐 하면서 봐주고요. 심지어는 혼내면 기죽을까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버릇없는 아이, 자기중심적인 아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로 크겠죠?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 섞였을 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요. 얼마 못 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아우, 쟤 뭐니? 야, 우리 쟤랑은 놀지 말자. 완전 지만 잘났어.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죠.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그 좋다는 자존감도요, 지나치게 높으면 오만방자한 캐릭터가 돼서 사회생활이 힘들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예뻐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가르치시고요. 잘못했을 땐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육하세요. 그게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진정한 사랑법입니다. 두 번째 사회성 발달 비법은 자기 조절력 향상입니다. 사회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려면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죠.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분노, 짜증, 신경질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잘 참지 못하고 헐크처럼 돌변하곤 하는데요. 천성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것도 있지만 감정 조절 기술이 없거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분노 조절이 힘든 아이는 또래 사이에서 분노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배척당하기도 하는데요. 어머, 우리 아이 성격도 좀 그런 편인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10초의 법칙입니다. 심호흡하면서 숫자 세기는 다수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분노가 치밀 때 1부터 10까지 숫자를 천천히 세어보라고 하세요. 이때 양육자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2단계는 잠시 거리두기입니다. 숫자를 셌는데도 자녀가 진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집 밖으로 나갈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분노를 촉발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기분 전환이 될 만한 활동을 일부러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 잘 되는 간식 먹기, 음료수 마시기, 요리, 청소와 정리 정도, 스트레칭, 세수, 음악 듣기, 독서하기 등등입니다. 3단계는 담담하게 반응하기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양육자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같이 흥분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톤으로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기다릴게. 네가 진정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엔 침묵의 언어로 가만히 계세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건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진정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올 때까지요. 4단계는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분노해서 악을 쓰고 있는 자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 싫은 훈계에 불과하거든요. 씩씩거리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자녀에게 속으로 사귀면 병돼. 화가 난 이유를 엄마한테 말해줘야 알지. 라고 다그치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감정 상태가 분노의 감정을 행동보다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보세요. 예를 들면 나 지금 누구한테 화났어. 기분이 매우 나빠. 화가 나서 물건을 막 내던지고 싶어. 욕하고 싶어. 다 때려치우고 싶어. 등으로요. 가끔 연수 때는 적정 수위를 잘 지키던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 이런 거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럴 때 양육자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깜짝 놀란 나머지 그런 나쁜 말을 쓰면 안 되지 라고 바로 제지하면 분노를 더 활활 키울 뿐인데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속마음을 여는 답변은 험악한 말 속에 숨은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할 만큼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요. 분노가 습관화된 아이는 분노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다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분노는 감정일 뿐 효과적인 표현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걸요. 이걸 구별시켜줘야 폭력과 폭언이 줄어듭니다. 5단계는 운동으로 발산하기인데요. 분노의 감정이 지속될 땐 운동 수준의 산책이나 평소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운동은 분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6단계는 부모의 해결만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 상황을 양육자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녀의 분노 조절 능력이 상실 단계이고 가족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빠른 해결법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로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비법은 10살 이전의 사전교육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사회성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면서 사회적 활동을 즐기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려면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 평상시 행동 습관으로 생활화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때가 10살 이전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나 교사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나마 말을 잘 듣거든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가 청개구리 반항아처럼 되면서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도 아쉽게도 자녀의 나이가 사전교육의 시기가 지났다? 그럼 때를 놓쳤다고 후회 마시고 1강에서 소개한 삼통대화법을 통해서 자녀를 지도해 보세요. 왜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시도하시면 우리 아이 사회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성 발달 비법은 사춘기 자녀의 특성과 또래 압력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 중 하나가 또래 관계입니다. 관계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라 또래가 되다 보니까 이 시기의 자녀들은 세상살이의 해답을 또래들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행동을 하죠. 사춘기 자녀들이 입고 다니는 옷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같이 다 흰색, 검정, 회색 같은 브랜드 옷들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부모의 반대나 꾸지람보다는 또래들과 다르다는 걸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래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또래 압력, 풀어 말하면 또래 집단에 휘둘리거나 그들이 암묵적인 규칙 속에 매이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거부하기보다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고 따르는 모방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을 이해해 주셔야만 사춘기 자녀와 갈등이 덜합니다. 부모 말은 무시하고 친구 말만 듣고 친구만 찾는 행동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또래 집단에 끼기 위해서 나름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기 자녀한테는 부모가 할 일이 없냐?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이 시기 자녀는 감정 기복과 욕구만 앞섰지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칫 친구 따라 경찰서 가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로 하여금 상황의 전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이 시기에 부모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부모여야겠죠. 이게 가능하려면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해야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존감이 그냥 팍팍 깎이는 비판과 비난의 말을 주로 들었고 정서적으로 방치된 경우라면 고민이 생겨도 절대로 부모를 찾지 않죠. 오히려 부모에게는 꼭꼭 숨긴 채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모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할 때도 있고요. 자, 사회성 발달 비법들을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 이런 말씀이 절로 나오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 뒷바라지 하기도 힘든데 좋은 부모까지 되어야 하니까요. 가끔은 부모라는 자리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부모도 감정이 있는 인간인지라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6강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힘차게 극복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솔루션을 준비했어요. 바로 코로나 블루 시대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부모, 자녀 관계 증진인데요. 나는 나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다. 아님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이나 메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참여의 기회부터 선물 증정까지 알찬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6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